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제인 세미나에서 발표한 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드뷰 인터넷 검색 활용 사례. 아주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파산하는 중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다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죠. 블로그 같은 거, 인스타그램 자랑질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각자 판단인데 관제인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를 하는 것은 날 잡아잡슈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목차, 로드뷰의 유용성. 두 번째, 인터넷 검색의 유용성. 로드뷰와 인터넷 검색을 이용한 구체적인 사례. 여러 로드뷰의 유용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장 방문 어려운 곳을 현황을 확인하는데 로드뷰는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죠. 현장 방문 필요성을 검토한다. 사업장 권리금 확인 여부 확인. 양수인 동종 영업 철거 여부. 저도 옛날에 이제 옛날이니까 뭐 그래도 한 2014년인가 15년쯤에 치킨집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치킨집을 조사했더니 그게 그냥 무슨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예통닭, 뭐 옛날 통닭.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처갓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프랜차이즈로 넘어가면서 권리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죠. 이마트. 요즘은 신세계 이마트가 조그마한 슈퍼까지 다 인수하죠. 근데 원래 슈퍼였는데 보니까 이마트로 변했어요. 그럼 권리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 영업. 그 다음에 완전히 철거 여부. 그쵸. 철거했다. 미장어를 하는데 철거를 하고 거기에 마트가 들어섰다. 권리금이 있을 수가 없죠. 동종 영업이 있는 경우는 권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권리금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그 영업을 한 장소적 이점을 권리금이라고 하죠. 뭐 노하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변호사님이 간판 확인을 합니다. 간판 상호, 전화번호로 채무자 실제 운영 여부를 가립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간판이나 이런 상호 같은 것도 오랫동안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바꿉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수 주식회사 그러면 철수라는 간판을 그렇죠?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별로 검색이 가능하죠. 네이버 로드뷰는 서울 강남역 근처의 경우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 2010년, 12, 14, 그 이후로 매년. 다음 로드뷰 강남역은 8년에서 17년. 그렇죠. 그래서 그 로드뷰만 봐도 해당 지역 업종이 로드뷰만 봐도 그 해당 그 지역의 업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고 있죠. 저도 여기 지금 서초동이지만 여기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 최근 재건축 리모델링이 여기 상당히 활발합니다. 서초동은 엄청난 호황입니다. 여기는 뭐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다 바꾸고 있어요. 건물을 다 30년 전에 지은 5층짜리 건물을 다 부수고 8층, 9층, 10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주들이. 지금 쭉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들이 다 폐업을 하고 있어요. 1층에 있는 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밥 먹을 데가 없고 음식값은 12,000원, 12,000원, 15,000원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초동은 뭐 그쵸? 근데 그 한 곳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이 동네 2007년에 왔을 땐 거기는 정육점이었어요. 금송골이라고. 한 4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주국밥, 나주곰탕집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종로 전집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그 친구, 닷지, 통영 그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4, 5년 하다가 지금은 생고기집, 털보네 생고기로 변했습니다. 약 17년간 6군데, 평균 3년을 안 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20년 전, 30년 한
삼계탕집 없어졌고. 이게 뭐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도 얼마 전에 세븐브릭스 전국에서 가장 싼 메가 커피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뚝딱뚝딱 공사하더니 벌써 뚝 생겼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한 3, 4년? 3, 4년 가다가 뭐가 사라졌네?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기간별로 잘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차량 및 주차된 차량, 실제 거주자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가능. 다만 번호판은 이제 모자이크를 해라.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의 유용성. 사업용 사이트에서 사업용 계좌를 확인합니다. 그 계좌의 출금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채무자의 관련성을 확인하죠. 사업용 사이트에는 이게 속이질 못하죠. 제자는. 대표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와 유사성, 동일성을 확인하죠. 사업 현황을 확인합니다. 게시판 주문, 글, 사진, 뭐 블로그, 댓글, 답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이게 채무자가 하는지. 구직 구인 사이트, 사업 현황, 규모, 구인,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오너일 수가 있습니다. 딸 명의로 하지만 딸은 대학원에 가 있고, 딸은 가정주부고, 딸은 지방에 있고, 딸은 해외에 있고, 딸은 회사에 다니는데 사업은 채무자가 딸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구인 담당자는 누가 하겠습니까? 딸이 지금 회사 다니는데 할 새가 있겠어요? 결국 채무자, 아버지나 엄마, 그쵸? 가 이제 실제 하죠. 모든 걸 관리를 하죠. 블로그도 다 관리하고. 다만 그 통신판매업법상 그 사업자 등록과 계좌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는 딸 명의로 되어 있겠죠. 다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채무자가 이제 지배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딸 명의로 은닉하고 했다면은 명함 같은 거는 자기 이름으로 하죠. 그다음에 경매 사이트,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경매 사건 종결 30일 이후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사건 진행 내역, 매각 물건 현황 보고서 등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경매 119,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옛날에 유명한 게 있는데 요즘은 인용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네 그 사이트. 옛날에 제 직원 있을 때 이런 거 했는데. 로드뷰와 인터넷 검색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자전거 가게가 되었다는 진술. 그렇죠. 식당을 하다가 자전거 점포가 됐으면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전거점 운영하다가 식당을 했다. 권리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데는 로드뷰를 확인합니다. 직접 갈 필요 없어. 권리금 없다는 진술을 뒷받침하죠. 공인중개사도 확인을 해줘. 그래서 업종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 없는 겁니다. 식당을 운영했는데 철거했다. 명도해줬다. 그렇죠. 이 경우도 믿어야죠. 과거 식당 건물 및 간판을 확인하고 철거 공사 장면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운영하는 땡땡 타일 주소지 확인하니 간판이 내연녀 이름의 사업장인 땡땡 타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 타일의 사업장 대표 주소지가 아님. 과거 사항이 없음. 로드뷰 외에는 확인할 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2010년, 2013년. 결국은 이거는 채무자가 이 타일을 운영하는 거죠. 내연녀 이름으로.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무상건조한다는 진술. 그쵸? 근데 19세, 딸이 19살이에요. 딸이 떡갈비집을 창업. 19살이 떡갈비집을 창업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좀 신빙성이 없죠. 29살이라면 모를까. 19살. 수상하다. 그래서 로드뷰를 확인 결과 간판에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거죠. 인터넷 블로그에 돌아다니는 식당 명함에 채무자 휴대전화 번호.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다 속여야 되는데 귀찮죠. 디테일을 잡기에는 참 귀찮기도 하고 치밀하지가 않죠. 우리가 뭐 범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딸 명의를 하는데 관제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이걸 잡아내니까. 그렇지만 뭐 파상 관제인 임무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조사하라고
둔 직업인데 이거 그냥 뭐 모르고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쵸? 초본상 주소지는 오래전 이혼한 전 배우자 주소지 변동 때 함께 전출돼 있습니다. 전입된 것이고 전 배우자가 살고 있다는 진술. 전 배우자 소유 2006년식 검정색 그랜저가 주소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주지를 달리하는 아들 명의 차량 2대 중 1대, 포터는 채무자 사업상 이용하는 차량으로 의심. 로드뷰 확인 결과 해당 포터가 채무자 사업장 주소지 앞에 주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은 이 포터는 아들 명의 차량이지만 채무자가 이용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무상 거주지로 농막, 컨테이너 산다는 짓을. 농막이라는 게 이제 요즘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죠.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용, 농가용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를 농막이라고 하죠. 완전히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고 조립식 건물로 이제 지은 거죠. 농막.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그다음에 주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도 있고 그걸 농막이라고 하죠. 농막은 이제 뭐 취등록세 같은 게 이제 좀 세금 혜택이 있고요.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아서 각종 어떤 규제를 피할 수가 있죠. 무상거주지로 농막이나 컨테이너 산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다음 로드뷰로 확인하니까 주변 시설을 확인하여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파악된 후 의심되면 현장 방문 사례. 뭐 도저히 그게 농막이 뭐 다 쓰러져 가는 곳이다. 근데 살만한지 아닌지. 근데 현장 방문합니다. 채무자 여자가 혼자 산다는 진술. 좀 힘들죠. 인근 주택이나 상가, 가로등, 자동차 진입로 없는 산 아래 컨테이너를 확인. 현장 방문하여 허위 거주지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님 현장 방문기는 여직원과 동행하여 일몰 후 저녁 8시경 방문, 택시가 찾아갈 수 없는 곳이어서 인근에 내린 후 걸어서 찾아가는데 가로등 주택 상가가 전무하고 휴대전화 라이트로 겨우 앞을 볼 수 있을 정도. 인근은 불법 견사로 사육지란 얘기죠. 소음과 악취가 심하고 해당 컨테이너는 관리 안 된 지 오래. 우편물 적체. 여직원은 폐가 체험으로 묘사하며 견사로 인한 공포 및 고립감 호수. 참 힘들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폐가가 허위 거주니까 채무자는 이제 딴 데 살고 있을 겁니다. 뭐 친구 집에 산다든지 아니면 친구 명의로 보증금을 은닉해서 살고 있다든지. 근데 그 은닉한 보증금이 나중에 보니까 뭐 1, 2천 금액이 미미하다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 현재 어떤 컨테이너는 안 살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장 방문해서. 근처 슈퍼마켓 등 상가와 옆 건물 색깔 및 층수 질문을 합니다. 전혀 답하지 못하여 브로커가 채무자 행세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채무자 면담 신분증 확인을 필요합니다. 야, 간혹 이런 경우가 있군요. 엉뚱한 여자 브로커가 채무자 행세를 하면서 그래서 법원에서도 채무자들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죠. 다른 사람이 가라로 출석하는 걸 방지해서. 파산 선고 시에도 신분증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1회 집회에서도 법정 경위가 들어가기 전에 신분증 다 확인하죠. 일일이. 이런 걸 방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리 출석, 위장 출석, 허위 출석. 그죠? 관제인 앞에서 이거 허위로 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했다는 채무자는 그 집이 경매 결과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었음. 왜냐면 종교로 30일 도가해서요. 경매 사이트에서 채무자가 3천만 원 임차인지 신고하고 배당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건 돈은 토해내야 되죠. 그렇죠? 내연녀명이 땡땡 타일 공식 블로그에 구 땡땡 타일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죠. 내연녀 타일. 업체 홈페이지 하단 계좌번호 해당 계좌 조사 결과 채무자의 보험료가 매월 40만 원씩 출금을 확인됩니다.
지역 신문 및 타인 블로그 검색 결과 채무자와 시어머니가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사진의 사업장 간판에 채무자 휴대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운영했습니다. 시어머니 사망 후 타지 거주하는 친정 노무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민박집 같아요. 음식하고 민박 같이 하는 게. 매주, 그쵸? 3년 숙성 된장, 속성, 그쵸? 입금 계좌. 이거 이렇게 하죠. 그쵸?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사람인, 뭐, 알바몬, 이런 데 이렇죠. 알바몬, 그쵸? 오랜만에 들어. 알바천국. 워크넷이라고 있네요. 네, 채무자 운영 의심 사업장 검색을 하면 구인 광고 담당자 전화번호는 팩스 번호가 채무자 전화번호와 유사. 2명 구인하고 있었음. 활발한 영업을 뒷받침한다. 결혼. 채무자 면담 시 압박, 허위 진술 뒷받침. 특히 면책 불허가 이기는 경우 용도로 유용하다. 인터넷 정보의 불확실성, 부정확성을 감안하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원칙이나 조작 가능성 거의 없는 사진 정보는 로드뷰나 블로그 포스팅, 과거 사진은 활용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사례되므로 많이 검색하여 활용하시기를 권한다. 요즘은 이제 그쵸, 이 로드뷰 위성 사진, 그 다음에 이제 기지국 발신 기지국 휴대전화 내역.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서울에다가 파산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건 아닌지, 그쵸? 그냥 이 주소만 전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가려내죠.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 만약에 파산 면책을 하려 그러면 실제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든지 아니면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하고 거주지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통화 내역 조회를 해서 일치해야 됩니다. 동선이. 그런 것도 하고, 또 사업장도 뭐 채무자가 안산 시화공단, 시흥 무슨 공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거기 직장 다니고 있다는데 발신기지국 통신 조회를 해보니까 거기에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적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드, 체크카드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거의 뭐 안 쓰니까 사실은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죠. 뭐 당연히 신용카드야 이제 못 쓰고. 아무튼 인터넷, 블로그, 요즘은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감시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몇 달 잘 참아야 됩니다. 면책 전까지는. 감사합니다.